96년 8월에 그 20대 초반이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. 이 어린 아이들을 96년 8월에도 아무도 보듬어 주지 않았고 야단을 치더라도 일단 보듬어 주고 그 다음에 야단치는 거거든요.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누구도 이 사람들을 보듬어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30대 후반 4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그 아이들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1992년 네, 연세대학교 공문과 입학했고요. 네.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공문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활동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96년 8월에 연대에서 있었던 일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.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대학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몇천 명인데다가 전경은 뭐 몇 배의 숫자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를 오가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나 강사들, 조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주기 이번에 20주기죠. 20년이 된 거잖아요. 사실 한 번도 이 일은 제대로 이야기된 적이 없어요. 조명된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기억들을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일이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서로 그 의미를 공유하게 되면 각자 갖고 있는 개인적 경험이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한 자기 해석도 달라지고 그냥 아주 작은 시도들인데 이런 시도들이 반복되고 겹쳐지면서 조금씩 이야기되고 서로 공유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1학기 때 구술과 서사라는 수업을 제가 처음 개설해서 했는데 그때 한 조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뭐 고문 경험자들도 하고 뭐 여러 팀에서 한 조 애들이 96년 8월을 다루는 걸 했어요. 근데 그 인터뷰한 결과를 제가 보고 꼭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마침 제가 어쨌든 올해 우여곡절 끝에 집을 짓게 됐고 근데 그 집이 이제 협소주택이라고 해서 좁고 높게 짓는 집인데 그 공간을 저희가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1층에 이런 그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서 그러면은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전시인데 이 세 번째 전시는 꼭 8월에 맞춰서 그 전에 시작을 해서 하자라고 해서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학부생 한두 명하고 대학원생하고 해서 같이 준비해서 고생 많이 했어요. 이거 막 붙이고 막 이러느라 며칠 밤샌다 봐요. 선별하고 새로 뭐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붙일까 뭐 이런 고민하고 어떻게 내용 주제를 잡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오랜만에 뭐 또 그렇게 밤새면서 되게 즐겁기도 했습니다. 네.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전시는. 그래서 후배, 선배 그리고 이 한 명의 동기는 당시에 진압부대원으로 들어왔던 사람. 이 세 사람의 대화와 편지. 이 제목이 20년 만의 편지잖아요. 그래서 20년 만에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의미로 그때 당시를 각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 기억들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내용에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넣은 거죠. 한국 사회 분단 극복과 통일을 중심으로 한 이슈를 가지고 이 범민족 대회라는 대회를 그걸 이제 8월 15일을 전후해서 뭐 15일 날 끝나는 뭐 2박 3일 정도 행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연세대학교가 장소였고요.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원천 봉쇄라고 하는데 참가자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바깥에서 전경들이 에워싼 거예요. 아예 연세대학교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. 아주 일찍부터 한 13일, 뭐 12일 이런 때부터. 저도 그때 조교 근무를 막 시작할 때였는데 학교 안에 그 도서관 옥상 높이에서 헬기가 거의 10대 가까이 계속 이렇게 날면서 거기서 이렇게 형광색의 물질이 들어있는 체류액을 뿌려댔어요. 저도 그때 이후에 그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.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. 그러니까 그게 원래 헬리콥터는 그렇게 낮은 높이에서 날면 위험하대요. 그런데 그때 당시 굉장히 여러 대 헬리콥터가 그 높이에서 날았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나게 울렸어요. 학교 전체. 그래서
어, 대충 어쨌든 행사를 마무리를 하고 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빨리 해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15일에는 원래 행사가 끝나니까. 그런데 해산하려는 학생들을 막았어요.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된 상황이죠. 뭐 그런데 그 즈음에는 이미 학생들도 전경들도 서로 간의 그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서로에 대한 감정들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된 거고, 그런 와중에 이제 양쪽에 굉장히 많은 부상이 있었죠. 나중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, 이 대결 구도가 점점점 심해지면서 학교 교문을 뜯어내고 다른반 발사라고 하는 그 페퍼포구 차들이 교내에 진입을 했어요. 무슨 장갑차 쏘는 것처럼 배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종합관 앞에 바로 그 진을 치고 있는, 그래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부는 나가고 일부라 해도 뭐 대략 한 7, 8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. 그 사람들이 이과대하고 종합관으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. 원래 거기 숙소였대요. 그래서 거기를 몰려 들어갔고, 이과대는 실험실과 실험 물질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는 함부로 좀 건드릴 수가 없었고, 거기는 이과대는 주택가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뭐 마음만 먹으면 사실 완전 봉쇄가 하기는 어려운,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고 물건 같은 거 좀 들여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, 이과대에서 채 빠져나오기 전에 몰려서 들어가서 거긴 그냥 원래 있던 사람들이, 그러니까 같은 학과라든지 같은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 반면에, 종합과는 거의 다 나왔다가 동문에서부터 거의 쫓겨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합 집산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서로 누가 들어간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거고, 종합과는 완전 고립이 되는 거고, 거기는 무슨 실험실이 있거나 무슨 실험 물질이 있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에 고립된 다음에는 단전단수에 들어갔어요. 종합과는. 그러니까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고. 이제 그러는 와중에 언론에서는 이제 매일같이 이 학생들의 폭력 시위, 그리고 이제 거의 9시 뉴스면 9시 뉴스 시작해서 한 9시 40분까지 40분 동안 이 뉴스만 다루는 정도로 거의 도심 내 테러처럼 어쨌든 보도가 됐었어요. 그러고는 20일 날 이제 종합과는 경찰 특공대가 헬기에서 이제 종합과 옥상에 내리면서 이제 진압이 들어가고 밑에서 전경들이 들어가고, 그래서 종합과는 전원 연행이 됐고, 그 과정에서 옥상에서 던진 돌에 한 의경이 맞아서 사망한 일이 벌어졌고요. 군종의경이라고. 그러고는 몇 달 동안 증거보전 처리라고 해서 그 종합관이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보존 처리를 했어요. 그런 명분으로도 전경들이 제 기억으로 몇 달 동안 연세대학교 안에 상주했죠. 그래서 전경들하고 같이 학생시대에서 밥 먹고, 학교가 완전 초토화되셨어요. 그러니까 막 그 온 교정에 이렇게 탄피랑 교문이 그냥 뜯겨져 있는 상황이었고, 건물은 불에 타고 이런 상황이었고, 학생들은 그 건물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사물함에 있는 물건 이런 것도 빼내오지 못했고, 그 다음에 학생회실 같은 데를 다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경들이 그냥 학생회실에 있는 물건 같은 것도 그냥 가져가고, 학생들 사물함에 있는 물건도 가져가고,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. 그 이후에 97년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도덕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면서 대중적인 어떤 기반을 잃게 되고, 그러니까 학생회 모임 같은 걸 잘 할 수가 없었어요. 6년 2학기 이후에는.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총련이라고 하는 조직이 그 불법 조직으로 규정이 돼서 한총련 대의원은 다 수배를 받는.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단과대 학생회 선거를 나와서 학생회장이 되면 그날부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학생들이 또 이렇게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대중 혹은 일반적인 시민들로부터 유리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인데, 그것이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내적인 요인도 있었죠. 내부적으로 그런 고립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라든지 뭐 그런 요인들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노소 추모사업회에서 기증한 자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저희가 전체 검토를 했고, 그 중에 자료를 선별해서 대여를 했고요. 그 다음에
저희가 그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라고 박물관으로 지금 옮겨졌는데 거기 어떤 선생님이 모아놓으신 자료가 있는 걸 저희가 예전에 문과대 100주년 기념 전시할 때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. 그거랑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놨던 자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놨던 옛날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반대 9학번에 친구가 이제 사진하고 자료들 이런 거 좀 갖고 있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하게 된 거죠. 90년대 학번들한테는 딱 처음 전시 들어온 사람들도 다 날짜기를 봐요. 날짜기가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학생의 시를 생각한다. 맨 처음에 떠올리는 게 아마 대부분 날짜기일 거예요. 그때는 뭐죠? 우리가 날짜기를 뭐만 하면 날짜기를 썼어요. 노화하면 노활 날짜기, 공활하면 공활 날짜기. 9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 때 공정선거 감시단이라는 걸 했는데 공정선거 감시단 날짜기 저희 보면 당구 날짜기도 있어요. 근데 이 날짜기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없어졌어요. 뭐 내가 막 수소문 해봤는데 아무튼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날짜기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가져간 사람들이 이 날짜기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 모아놓은 어떤 자료들을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위탁했고 그걸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거.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 경험들을 전혀 떠올리지 않고 묻고 살았고 그리고 그게 여전히 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모두가 다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저한테 약간 이게 어떤 책임감 이런 걸 좀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었고 이 전시와 별개로 제가 그 계획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. 지금 한 19명, 20명 정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대학을 다닌 사람들 꼭 그냥 8월만이 아니라 그 시기에 다루는 인터뷰를 그리고 이제 한 권으로 끝내는 건 이건 책으로 내 생각이에요. 근데 한 권을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졸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졸업이.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는 20년이 됐지만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 이제 진짜 학교를 졸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뭐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가 10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느꼈어요. 나 진짜 졸업하려고 이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생각보다 인터뷰하면서도 전시 준비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쿨하게 이 거리를 유지하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쿨하지 않고 굉장히 내 마음이 인터뷰 한 번씩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아무튼 그랬어요. 준비한 내 마음은 약간 그 선물을 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. 나한테도 물론 96년 8월 의미가 있지만 96년 8월에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시가 그냥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시간이 되면 전시는 한 번씩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의 뭐 받는 사람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같이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쨌든 이게 선물이었기 때문에 와서 그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니 즐겁게 봐주셨으면 즐겁게 아니 뭐 아무튼 마음 따뜻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느꼈는데 추모사업회의 그 예를 들면 수석이를 기억하고 추모사업회의 존재를 알고 그때를 기억하면서도 추모사업회에 다가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96년 8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있나? 각자 무슨 생각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을까? 그리고 그 차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차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? 어떻게 이야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. 그게 서로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얘기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이 추모사업회로 더 많이 더 주저하지 않고 모여들 수 있지 않을까? 뭐